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3일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제8회 달성마을공감 페스티벌 농공에서 논데이가 지난 8일 달성 국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 축제 제2회 두리운비 미로마을 축제가 12일 대구 보건고등학교 남강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 의회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논공업 달성 1차 산업단지 일원에서 가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5회 다이스 앤 스네그 골프 챔피언십인 대구가 지난 9일 화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제29회 달성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달성종합스포츠파크의 주변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DCH 앙상블 스테이지를 선보입니다. 대구미술관은 2026년 2월 20일까지 3층 아카이브실에서 미술 아카이브 전 이강소 토록으로 보는 실험예술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정환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3일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25,494명으로 지난해보다 1,148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1,636명 늘어난 반면 졸업생은 496명 줄었습니다. 시험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1곳이 운영됐지만 시험실 수는 99개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험실당 최대 인원이 기존 24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도착하는 학생들을 반기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수험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할 수 있어 힘내 한마디를 전하는 부모님들의 눈가에는 긴장과 뭉클함이 교차했습니다.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편 각 구 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달서고세마을회 등 봉사단체들도 현장을 찾아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누며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오늘 하루 모든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동안의 노력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응원합니다. 제8회 달성마을 공감 페스티벌 농공에서 논데이가 지난 8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마을 공감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와 농공읍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지역 공동체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는 세대와 국적을 넘어 마을 안에서 상호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의 기관, 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주민 등 7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막 퍼포먼스 대형 김밥말이에서는 주민 50여 명이 한데 모여 10m 길이의 김밥을 완성하며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농공읍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또래 간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주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한 이주민 소모임 네트워크 소통부스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이주민이 직접 베트남 쌀국수를 나누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공간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확산하는 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노래자랑, 체험, 먹거리,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되며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무료로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기분도 너무 좋고 또 타로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행사가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농공 시민, 달성군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제 너무 재밌습니다. 한국 분들이 하고 외국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요리사, 요리체험, 그리고 한국 소통, 그리고 배드민턴 또 다양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 달성마을 공감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행사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러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료화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 부스,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해보니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는 자주 해야 지역 주민들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전을 통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는 농공읍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 축제. 제2회 두류온빛 미로마을 축제가 12일 대구 보건고등학교 난강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두류 1, 2동의 고령 친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두류온빛 미로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임미연 부의원, 그리고 김진홍 두류온빛 복지관장, 달서구 도시재생센터, 구남중학교 보건고등학교, 대구 달서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협력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축제 무대에서는 보건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진행한 하트온 아나바다 나눔장터에서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어 구남중학교 보건고등학교 학생들과 복지관 회원들이 함께 꾸민 예능 발표회와 우리 동네 가요제가 이어지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김진홍 두류온빛 복지관장은 학생들과 주민, 복지관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이 축제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두류동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두류온빛 미로마을 축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의회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농공읍 달성 1차 산업단지 일원에서 가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달성군의회 의원들과 농공농협, 사랑나눔이 봉사단, 옥포새마을금고 MG봉사단 등 봉사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산업단지 인근 인도와 도로변을 중심으로 낙엽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썼습니다. 특히 최근 농공공단 지역에서 가로수 수종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을 직접 확인한 의원들과 봉사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수종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봉사자들은 낙엽으로 뒤덮인 인도와 공단 주변을 정리하며 작은 손길이지만 깨끗한 거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은 조그마한 봉사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며 이러한 봉사 문화가 널리 퍼져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달성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배식봉사, 빨래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또한 지역 내 각 단체와 협력해 나눔이 일상이 되는 달성,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작은 공 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환한 웃음소리. 제5회 바이스앤 스네그 골프 챔피언십 인 대구가 지난 9일 화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바이스앤 대구지사가 주최 주관하고 대구시 교육청과 푸른방송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네그 골프는 스타팅 뉴 앳 골프의 약자로 플라스틱 클럽과 고무공을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형 생활 스포츠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유치부와 초등부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공교육에 스네그 골프를 통한 골프 기술을 단지 기술만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성장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 하나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또 아름다운 가족의 문화, 또 어린이들의 골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구 한국 스네골프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함께 지원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교육감상을 비롯해 올해의 스네그 골프 챔피언을 가리는 이번 대회 결과 정우주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하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상에는 유치부 남자부 이재윤, 여자부 장성훈, 초등 저학년 남자부 강승훈, 여자부 박다인, 초등 고학년 남자부 김시환, 여자부 이소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챔피언십에는 유치부 남자부 이재윤, 여자부 신나린, 초등 저학년 남자부 강승훈, 여자부 박다인, 초등 고학년 남자부 김태영, 여자부 이소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매원 초등학교 4학년 김태양입니다. 대회 나오기 전에 엄마와 잔디밭에서 스네그 골프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네그 골프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동초등학교 6학년 이소희이고요. 스네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스네그 골프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9회 달성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달성종합스포츠파크의 주변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축구로 하나 되는 달성군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달성군 내 18개 팀, 약 4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지역 축구 활성화,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회 첫날인 9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성곤 달성군 축구협회장,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 군의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성곤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당부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전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승패를 떠나 함께 뛰고 즐기는 모든 순간이 값진 추억이 되길 바라며 스포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달성군도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축구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는 16일까지 이어지며 모든 경기는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11일 구청에서 2025년 달서 주거복지 포럼을 열고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세대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주거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은주 전주주거복지센터장이 저출생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중심의 주거복지체계, 청년세대 주거안정, 민관학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달서구는 보원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신고은 작가 초청 어른들을 위한 마음건강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도원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인 테마가 있는 특성화 도서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신고은 작가는 본인의 저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열을 바탕으로 감정의 쓸모와 해소법, 그리고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송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양말목을 활용해 네잎클로버 키링을 직접 제작하고 간식 꾸러미와 함께 선배들에게 전달하며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측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수험생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며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신형 탐지기 20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주민 누구나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 기간은 3일이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편 구는 시니어 클럽 불법 카메라 탐지단을 활용해 관내 공중 화장실 200여 곳을 점검 중이며 앞으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안전 의식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과 K워터 운영관리 주식회사는 지난 8일 물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역량을 결합하여 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달성군의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물 문화 확산, 지역 예술인 지원, 아트마켓 추진,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육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육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내년도 복지사업 방향과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복지활동 확대와 취약계층 발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 후에는 위원들이 육아파출소 인근과 아파트 단지, 중앙공원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11일 대구 달서구에서 달성군을 잇는 제2공구 터널 궤도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53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선단까지 36.4km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시 이동 시간은 약 31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들은 서남권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DCH 앙상블 스테이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만 35세 미만 청년 연주자 13명이 벨기에 수로다 재단의 저명한 교수진과 실내악 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로 5일간의 리허설과 워크숍을 거쳐 전문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브로딘, 슈베르트, 모차르트, 엘가 등의 곡이 연주되며 각 프로그램의 패컬티 멤버가 청년 연주자와 협연합니다. 특히 코스 디렉터 디르크 페레스트의 지휘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박창근 관장은 차세대 음악가의 양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두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미술관은 11월 4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3층 아카이브실에서 미술 아카이브전 이강소 벼록으로 보는 실험예술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강소 작가가 참여한 전시 도록을 통해 그의 실험적 예술 여정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회화적 전환과 확장, 에콜 드 서울 참여작, 2000년대 이후 작업 기록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아카이브실 내 자료를 직접 열람하며 작가의 예술적 변화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은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신청기한 유예가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지원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내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상인이동이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나선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인이동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가정에 보관 중이던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하고 수거 전용함 사용법과 배출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 폐의약품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 처리기관으로 이송돼 안전하게 폐기될 예정입니다. 상인이동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재훈 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동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소식입니다. 김 실장이 출품한 작품 동학산 소견은 달성군 가창면의 아침 풍경을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한국화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진처럼 생생하고 몽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재훈 실장은 그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지난달 30일에서 3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15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최우수상은 이현정 연구원이 AI 기반 캐릭터 리디자인을 통한 과학관 브랜드 자산 강화 논문이, 우수상에는 최병도, 김준호, 경석현, 정진영 연구원의 4편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시대 과학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디자인, 교육, 연구, 정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육상 남고부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주최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 도 대표 학교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입니다. 상서고는 연예 매니지먼트과 3학년 김도현 외 10명이 출전해 체계적인 훈련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정상을 밟았습니다. 상서고 육상팀은 방과 후 훈련과 주말 자율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며 체력과 경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창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로 상서고의 열정과 단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중학교 티볼팀이 지난 1일에서 2일 강원도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에서 대구 남중부 대표로 참가해 최종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다사중은 전남 녹동중과 경북 유광중을 연이어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충남 천안호성중을 9대 8로 가까스로 승리하며 조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8강과 준결승에서 각각 부산 인지중과 제주 중앙중을 한 점 차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며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경남 광야중을 상대로 11대 10 콜드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MVP인 주장 이다빈 학생은 결승전 마지막 타석에서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우승 기쁨을 전했습니다. 서혜련 교장은 학생들이 협력과 인내를 통해 성장과 가치를 깨달은 결과라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의 자신감과 미래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현 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안내 공원의 스마트 안심 쉼터 조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 안심 쉼터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위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기반 공공시설입니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 교통수음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되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선 인터넷, 도수비치 등 편의시설은 물론 혈압 측정기, 자동 심장 충격 같은 건강관리기기, CCTV와 비상벨을 통한 즉각 경보 기능까지 갖추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첨단 공공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안심센터는 실효성과 공공성이 검증된 시설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2023년 9월부터 공원 3곳에 스마트 안심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서울 동작구는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공공전화부스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지하철역 출구 교통섬에 스마트 안심쉼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구는 2025년 7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전용 스마트 안심쉼터를 설치 운영하며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 공원, 학교, 교통섬 등 다양한 공간에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가방형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 안심 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밀접형 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의 현실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전년도 동기간 3,334명에서 4,288명으로 28.6% 이상 급증하였고 대구의 경우에도 63명에서 141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45명으로 대구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등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생활 밀접형 재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주유공원에 스마트 안심쉼터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 대응 그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안심쉼터는 전기 무단 사용,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점유, 노숙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운영 규칙 마련과 관리 인력 확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비책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스마트 안심쉼터는 안전과 복지를 아우르는 공공인프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국민의 복리 정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소장은 주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스마트 안심쉼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내년 3월 긴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가 확정된 상인 3동 월곡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에 개교한 월곡초등학교는 이듬해 48학급 2,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했고 올해 신입생은 겨우 3명이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부지와 건물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어떻게 살려낼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월곡초등학교의 빈자리는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맞춤형 모델로 학교 유후 공간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수영장, 문화시설, 체육실, 평생교육,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유휴 학교 시설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집적한 학교 복합시설 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폐교 결정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합시설로 재탄생이 절실합니다. 상인 3동은 도시재생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수영장 체육활동, 평생학습, 문화생활, 복지 서비스를 가까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기반 학교 복합시설은 50% 지원 대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간 등이 다양한 용도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넓은 학교 확대, 교육 발전 특구 조성 등 미래 교육 개혁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월곡초등학교를 2027년부터 하반기에서 29년 상반기까지 교육청 자체 활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남부교육청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서구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부지가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평부와 상인 3동 주민 여러분, 월곡초등학교 부지는 미래 지역의 자산입니다. 폐교의 아쉬운 절망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노후화된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기능을 월곡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연계 프로그램 등 통합형 체육 생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70개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AI, 빅데이터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정책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지역사회의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혁신 프로그램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 미래지향적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곽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지권 공원의 리뉴얼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지면에는 창리공원, 국가산단 근린공원, 주거단지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낙동강 내포초밸리 또한 캠핑장과 수상레저 시설을 갖추어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공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지역의 핵심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원 여가도시 수원을 목표로 페스티벌, 걷기 행사, 공공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심 속 공원을 시민이 찾고 머무는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 산단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터와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과 산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흐름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지면에서도 창리공원,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응암리 완충 녹지에 총 1.6km 구간의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어 부분적으로 공원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창리공원 잔디밭에는 그린 콘서트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서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지면의 공원들이 점차 생활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각 공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지면은 국가산업단지와 낙동강 수변의 자원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 인원을 단순한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 인근공원과 수변공원, 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활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복합형 공원 근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남북권의 과학관 공원에서는 저루지를 단순한 치수 공간이 아닌 생태 친수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되살리고 일상 속 여유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이 사업은 공원이 환경을 넘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지권 공원 리뉴얼과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권 공원의 기반 마련과 기능 강화입니다. 창리공원과 국가산단, 근린공원 등 주요 공원을 주민이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생활 소통형 공간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휴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소규모 문화 행사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공원이 생활 속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 연계와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녹지, 낙동 강변 산책로, 근린공원 등을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연결하여 산책로, 자전거길, 문화체험이 이어지는 순환형 공원 체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찾는 개방형 문화 여가 권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칭 구지의 웰리스 파크의 브랜드화입니다. 국가 산단과 낙동강이라는 지역 자원을 결합해 구지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생활형 공원과 순환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야외 공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 문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구지면의 공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속에 생활과 문화가 흐르는 달성군이 새로운 생활문화권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